도면 보는 게 우선이다. 그 스케일만 볼 때 다 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변경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시는 게 낫다고 여러분도 체킹할 수 있어요. 감리처럼 영역사가 이런 데서 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납니다. 돈 되는 토지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리는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코로나 이겨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또 하나 여러분께 팩트 있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토목도면 보고 공사비 확실히 줄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정말 강력히 좀 추천하는 영상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토지를 단독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용을 받고 싶을 때 전화를 합니다. 옆집에 누가,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아니면 누가 이렇게 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뭐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보세요. 알아보는데 막상 거기서 허가가 된다 뭐라고 하면 그 뒤부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어차피 허가에 대한 여부는 저희 같은 용역사들이 뭐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것도 잘 풀어야지 저희가 돈을 벌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 굳이 허가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지번과 지적에 대한 지번만 알려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여부만 알아보면 돼요.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 도면 확실히 봐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걸 좀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여기 보시면 도면 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허가상은 저희가 이제 체킹을 하고 도면을 막상 딱 이제 허가가 된다고 가정하고 도면이 딱 나왔을 때 한번 보면은 사실 여기 이제 제가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고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계획고란 건 높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지의 높이, 얼만큼으로 부지를 조성할 거에 따라서 당연히 공사비가 달라지겠죠. 하기 때문에 이 계획고 산정이 정말 중요하다. 뒤에 보시면 이 계획고에 따라서 불필요한 구조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이걸 제가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 토목 공사비를 확실히 좀 줄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위치가 도로 폭이 몇 메터 정도는 지금 접해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러면 그 정도만 좀 팩트 있게 말씀해 드리면 되고, 또 한 개는 여러분들께서 뭐 경매라든가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꼭 그 체킹을 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m는 되어 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승낙관계인데, 승낙관계가 이제 뭐 경매라든가 이러면 이제 그 근저당 잡혀 있고 또 지상권 잡혀 있죠. 그럼 지상권 잡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승낙이 가능한지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허가를 된다고 가정하고 도면 잘 작업해도 이 승낙관계가 좀 안 이루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가에 대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면적이 되게 크죠. 면적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승낙관계 때문에 참 일이 딜레이가 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 특히 임야를 매매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뷰만 좋다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임야 가에는 무연고, 유연고가 있는데, 사실 유연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볼 수 있죠. 이게 확실히 이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뭐 둔덕도 설치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무연고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잘 모릅니다. 저희도 측량을 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장묘업체 뭐 금액에 따라 좀 면적에 따라 금액은 틀려요. 하기 때문에 뭐 50에서 100, 뭐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주면 그 일대,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일대에 한번 무연고 조사를 해 드립니다. 해가지고 무연고가 얼마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무연고에 대해서 또 이제 지방 신문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죠. 이런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허가 나고 안 나고 이런 팩트보다는 이런 어떤 카드락하는 정보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팩트를 짚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면 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면서 잠깐 좀 생각이 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10년 전입니다. 10년, 한 15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들이 용역비를 저희한테 지불하시고 왔는데 도면 뭐 허가 났습니다. 뭐 도면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자료 받아가세요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받아서 갑니다. 이거 뭐 이렇게 허가 났으니까 도면 있으니까 이거 시공업자한테 맡겨서 하면 됩니다. 하나의 설명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체킹을 해야지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스케일. 여러분들 스케일이라고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떤 건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이게 제가 사무실에 있는 건 너무 작아서 좀 크게 이미지로 좀 띄웠는데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이렇게 숫자가 눈금으로 쫙 해서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여기 끝에든 여기 끝에 보면은 1/100 1/200 1/3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 400, 500, 600까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돼서 돌리고 이렇게 엎으면 300, 다시 또 돌리면 400, 500, 600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을 보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정말 대한민국의 도면을 자세하게 팩트 있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저희 으뜸토목 설계 사무소밖에 없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이라는 게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 제가 이제 하나씩 도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내용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스케일이 다 적혀 있어요. 뭐 1:400, 1:500 적혀 있는데 이 스케일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면 도면을 아무리 갖다 줘도 거리가 내 마당 폭이 얼마인지 그리고 전체 유효포, 평지 폭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스케일을 보는 게 토목 그 어떤 도면 보는 거의 첫 번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럼 자 스케일을 보는데 그럼 스케일로 어떤 도면을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면은 종류가 뭐 이렇게 많습니다. 뭐 건축 같은 도면은 굉장히 많아요. 건축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도면이 되게 디테일하죠. 뭐 창호부터 벽면부터 너무 도면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많은데 저희 토목 도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핵심 도면이 이 10장 내에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그 10장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웬만한 도면은 다 검토가 됩니다. 그 10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장 중에서 참고로 이제 도면을 좀 보내드릴 건데 지적도 및 구적도입니다. 사실 지적도 및 구적도라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도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말 그대로 지적.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어디냐, 그리고 몇 평이냐. 참고로 도면에는 평은 못 씁니다. 제곱미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315다. 1315 제곱미터다 하면 나누기 3.3 하면은 몇 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관공서에는 평을 못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평을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좌우지간 지적도 및 구적도는 그 주위에 지적 몇 번지가 있고 그 주위에 뭐 국유지가 어떻게 있고 또 사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 그대로 이제 지적을 보여주는 게 지적도 및 구적도인데 편입 용지도라고도 뭐 사무실에서는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적에 대한 거는 이게 제일 처음에 위치도 다음에 이 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면은 한번 이렇게 내 사업 구역, 내가 허가받을 구역이 대지로 진행될 부분이 여기구나 이렇게 보시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평면도인데 이 현황 평면도는 이제 또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황 평면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전용 받으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서 측량을 다 하죠. 측량이라 하는 거는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고 또 배수 라인, 기존의 배수 라인 어떻게 접해 있고 그 다음에 높낮이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GPS로 다 측량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만든 도면이 현황 평면도이기 때문에
이 현황 평면도에 높이 값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는 주로 이제 저희가 심도 있게 보는 게 도로가 이제 포장이 저희 지적과 얼만큼 거리가 있냐에 따라서 또 추가 조명이 도로 조명이라든가 국유재산이라든가 국어 목적이라든가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현황은 그거의 어떤 기본적인 도면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작하는 아니면 사용하는 농지지만 막상 측량해 보면 내 농지가 국유지에 일부 편입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조명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도면이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평면도인데 사실 시설 평면도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가 시설 평면도를 자세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스케일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설 평면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설 평면도에는 보면 보통 이제 포장, 배수, 그다음에 구조물인데 구조물은 돌쌓기나 아니면 보강토라든가 아니면 옹벽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을 한 번에 시설 평면도에 한 번에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포장 도면 따로 빼고 나머지 이제 그 배수라든가 또 구조물은 별도로 또 도면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가 저희 이제 사업 구역이고요. 제가 또 이렇게 좀 이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기상캐스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빨간 게 저희가 사업 구역이고 이게 이제 모양이 이제 이분은 이제 주택을 세 채를 짓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족의 어떤 주택을 지으려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자세히 이제 스케일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S가 이제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S가 스케일의 약자인데 1대 600이 되어 있죠. 1대 600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일 이게 이제 보면은 1-600이라고 하는 스케일 표시된 그 눈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1대 600을 딱 선상에 딱 돌려가지고 자 돌려서 1대 600이죠. 돌려서 여기 보시면 넘버 1, 2, 3, 4 이렇게 NO 1, 2, 3, 4, 5 이렇게 쭉 숫자가 적혀 있어요. 쭉 이렇게 선이 이렇게 안 꺼져 있고 다 똑같습니다. 이 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계획 그 단면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토목 사무실이나 이 측정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1대 600에 넘버 1, 2, 3, 4다.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이제 스케일을 딱 갖고 있죠. 스케일 딱 갖고 있으면 600의 스케일을 갖다가 쫙 재봅니다. 넘버 제로니까 넘버 0에 딱 맞춰봐요. 딱 맞춰보면은 넘버 1과 2가 이제 20m가 딱 표현이 됩니다. 스케일에 딱 있으면 넘버 0을 똑같이 스케일에 0에 딱 맞추면 이 거리가 20m 딱 나와요. 20m가 20m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까지 한 거리가 20m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주분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지금 콘크리트 폭하고 여기 지금 사면의 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냥 물어보면 뭐 연구사들이 대충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재보는 거예요. 스케일로. 도면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스케일을 가지고 한번 쫙 한번 재보는 거예요. 도로폭 한번 0에서부터 딱 맞춰가지고 하면 도로폭 4m네. 뭐 진출 왔다 갔다 교회는 괜찮겠네. 아니면 4m 좀 넓은데 3m로 줄이시죠. 이렇게 딱 하고 또 스케일을 또 딱 재봅니다. 넘버 0에 딱 돼가지고 스케일은 그대로 얹으면 됩니다. 우리 자를 끌 때, 일반 자를 끌 때 5cm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딱 떼고 0에서부터 5cm 딱 떼죠.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딱 이렇게 딱 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딱 체킹하면 뭐 1대 600의 스케일에 3, 4 아니면 10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니까 10m구나. 폭이 10m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왠지 용역사 마음속에서 이분 옛날에 좀 이렇게 토목에 관련 건설 일을 하셨구나 느낌이 가겠죠. 이제 그런 게 어떤 용역사한테 뭐 좀 약간 이렇게 좀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팩트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아는 돈 버는 방법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규모 강급 사업도 우리
뭐 시군의 실국장들이 이제 협의하다가 보면 용역사에서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실국장에서 개념이 잘 안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밑에 직원 보고 야 가서 저 스케일 좀 가져와. 뭐탁예 과장 여기 있습니다. 뭐 과장이 딱 보고 이제 한번 재보죠. 아 이거 너무 넓은데 너무 좁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만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수량 여기 집계표가 있기 때문에 수량 집계표에 뭐 포장 면적은 뭐 몇 제곱미터다 몇 제곱미터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수량이 뭐 200 예를 들어 200 제곱미터다 하면은 용역사한테 물어본 거죠. 자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루베니까 세제곱으로 이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세제곱 하는데 200해배니까 뭐 루베로 한 뭐 해가지고 하면은 1루베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하면 대충 또 돈이 나와요. 하기 때문에 이 수량도 한번 체킹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활용을 구두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용역사하고 마찰이 생겨요. 어떤 마찰인가 하면 말씀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막상 그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또 이게 도면화를 시키면 너무 또 이렇게 좀 좁다 아니면 너무 넓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허가 다 나고 또 나중에 변경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시는 게 낫다고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설 평면도까지 왔고 뭐 우수 및 구조물인데 우수는 말 그대로 이제 배수죠. 이제 물 빼는 배수 라인인데 그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수 라인인데 아까 그 도면이죠. 그 도면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집수정하고 이제 우수 매설하는 관로를 표시를 해가지고 기존 배수로로 연결해주는 게 우리가 우수 계획 표면됩니다. 이 또한 예를 들어서 거리가 너무 배수의 거리를 좀 이겨가고 싶다 아니면 배수가 계략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냐고 좀 판단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은 스케일로 재보면 됩니다. 아, 여기는 기존 뭐 도로에서 이만큼 들어와서 시설이 되어 있네. 재보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도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케일의 개념을 가지고 재보면 다 나온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단면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부터 관련 평면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5장, 6장만 보면은 여러분도 체킹할 수 있어요. 감리처럼 아 여기는 좀 이렇게 배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도면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스케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머지 도면은 또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한 도면을 한 장만 계속 보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지나갈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뭐 전개도랑가 상세도는 기본적인 도면에 따라서 나머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도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면도만 일단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허가 접수하면 처리 기한은 15일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용역을 맡겼는데 계속 이제 이게 뭐 허가가 진행 중이다, 뭐 접수 중이다, 접수하겠다, 뭐 이런 게 막 계속 용역사들하고 이제 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다른 용역사에 좀 일을 맡겼는데 이게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이렇게 좀 처리가 기한이 걸립니까? 라고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작업을 하고 접수를 딱 하면 어떤 보름, 늦어도 20일 안에 어떤 여부가 나옵니다. 접수가 됐다고 하면 그 정도 시점 가서 여러분들께서 용역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는 용역사가 좀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면 어떤 공무원한테 보안 사항이 좀 덜 나오고 또 이렇게 미비한 경우가 많으면 보안이 계속 나옵니다. 보안 계속 나오면 또 계속 보안 처리하면 시간이 그만큼 딜레이가 되겠죠. 하기 때문에 용역사가 이런 데서 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납니다.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무조건 용역사에 가서 이제 보고 예 알겠습니다 뭐 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면과 또 수량 산출서, 내역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도면을 한번 재보고 물량도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물량이 또 수량 산출서에 맞는지 이 수량 산출서를 왜 비교해 보시라는가 하면은 가끔 이제 용역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을 써야 되는데 뭐 1000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오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공사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사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나중에 시공 견적이 왔을 때 이게 정말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알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비교 견적이라 해도 기본적인 공사 내역은 여러분들께서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 대한 수량에 대한 내역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내역서, 토목 내역서 자세히 보는 방법하고 심의 자료 어떻게 좀 제대로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로 한번 촬영한 게 있습니다. 참 일을 배우는 어떤 기사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은 제 내역서를 한번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 보는 게 우선이다. 알겠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측량의